이 사연은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이란 건 참 이상하다. 30년을 함께 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때론 종이보다 얇아서 단 한마디 말에 천년의 인연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황혜진과 남편 황명수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준우의 8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여보, 준우가 좋아할까요? 황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준우 요즘 로봇 좋아한다고 했잖아. 분명 좋아할 거야. 황명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안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고 준우가 반가운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준우는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려 안겼습니다. 우리 손자 생일 축하한다. 황혜진은 준우를 꼭 안아주었죠. 그러나 현관 안쪽에서 며느리 서윤아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황혜진은 며느리의 표정이 왠지 어두워 보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준우의 생일이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몇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거 있니? 황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요. 준우 친구들은 저녁에 올 거예요. 유나의 대답은 짧고 퉁명스러웠습니다. 황명수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끼고 준우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는데 열어볼래? 준우는 신이 나서 선물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포장지를 뜯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변신 로봇이 들어 있었죠. 우와, 진짜 로봇 우주선이다. 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황혜진은 손자의 기뻐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아들 성민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나야, 성민이는 언제 와? 황명수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유나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황혜진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부엌일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유나는 황혜진의 도움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준우는 새 장난감에 푹 빠져 놀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죠. 준우가 갑자기 장난감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로봇이 갖고 싶어. 황혜진은 놀라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준우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없었거든요. 준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장난감은 소중히 다뤄야지. 준우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난 더 큰 로봇이 갖고 싶다고. 황혜진은 손자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정성껏 골랐는데 그렇게 하면 할머니 마음이 아파. 장난감은 함부로 던지면 안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부엌에서 뛰쳐나와 황혜진 앞에 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간섭하세요? 애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황혜진의 눈이 커졌고
황명수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준우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유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난 그저. 황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뭐요? 제 아이 교육에 참견하시잖아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황명수가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유나야, 진정해. 혜진이가 아기로 한 말이 아니야. 아버님도 같은 편이시죠? 항상 그러셨잖아요. 당신들 눈에는 내가 뭘 해도 부족한 며느리겠죠? 유나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준우는 엄마의 화난 모습에 겁을 먹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유나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니? 황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잘못이요? 어머님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매번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황혜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유나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작은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질 만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너를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황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요. 당장 꺼져요.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꺼져요라는 그 한마디가 황혜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철렁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유나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게 맞니? 황명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유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맞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항상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황혜진은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니? 내가 언제 너를 깔봤어? 오히려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딸이요? 웃기지 마세요. 딸이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저를 못 믿어온 며느리 취급하면서. 황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유나가 갑자기 황혜진의 팔을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황혜진이 비틀거리자 황명수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이게 무슨 짓이야? 황명수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황혜진은 충격과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니? 그 순간 유나의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더 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황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유나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유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혜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게 되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해. 당장 그만둬. 황명수가 두 사람 사이에 뛰어들어 말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 황명수의 개입으로 두 사람은 겨우 떨어졌습니다. 유나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황혜진의 얼굴은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니? 황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나만 탓하죠. 나만 잘못했다고요. 황명수는 분노에 찬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겠다. 성민이 오면 직접 이야기할 테니. 황혜진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유나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황혜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나는 울고 있었고 방문 틈으로 준우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황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황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흐느꼈습니다. 황명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얼굴에도 깊은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황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명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유나가 평소에도 약간 예민한 면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각자의 마음속에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으니까요. 성민이는 알고 있었을까? 황혜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뭘? 유나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것. 황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집에 도착하자 황혜진은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죠. 얼굴에 난 작은 상처들,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눈.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명수는 거실 소파에 무겁게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성민아, 아빠다. 오늘 일에 대해 내가 집에 오면 꼭 통화하자. 중요한 일이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기력도 없어 두 사람은 그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황명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왔더니 유나가 많이 울었더라고요. 황명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유나한테 들었니? 네, 들었어요. 어머니가 유나 머리를 잡아당기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황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전부니? 아니요, 유나가 준우를 혼내시려고 했는데 유나가 말렸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고. 성민아, 황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 아내가 내 어머니한테 꺼져라고 했어. 그리고 먼저 밀친 것도 유나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가 유나 머리를 잡으신 건 사실이잖아요. 사람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황명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내 어머니 잘못이라고 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좀 참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황혜진은 남편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민아, 내가 지금 내 아내 편만 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니? 황명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해봤어? 시어머니한테 꺼져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아버지, 저도 그건 유나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이 어딨어. 황명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와서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성민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황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성민아,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유나가 많이 힘들어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황명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황혜진은 소파에 기대어 울고 있었죠. 여보. 황명수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황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성민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 황명수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들을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특히 아들 성민의 반응은 두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명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 변호사 만나러 가자. 황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을 수정할 거야. 황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이라고 해봐야 이 낡은 아파트 한 채지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자식들에게 줄 수는 없어. 황명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황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두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태우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황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랑은 깊은 상처로 덮여 있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가족 문제를 여러 번 상담해온 그는 황명수와 황혜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큰일이 있었군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으신 거죠? 황명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모를 대하는 자식에게 줄 수는 없어. 현재 재산 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가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야. 30년 전에 어렵게 마련한 집이지. 지금은 인근에 재개발도 안 들어와서 값어치가 그리 크진 않아. 그동안의 유언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다 성민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었지. 황혜진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황명수와 황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아파트는 팔아서 그 돈의 일부는 우리가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네 복지관에 기부하는 거야.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황혜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자녀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도 그것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죠. 황명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감정에 휩쓸려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 더 고민해 보시고. 아니,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황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서 작성해 주세요. 황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아픈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새로운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모든 문서가 완성되었고 두 사람은 서명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 염려 마세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황혜진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여보, 점심 먹으러 가요. 황명수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자고. 황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소박한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의 추억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남아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황명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성민이었습니다. 받을까요? 황혜진이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황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듣고 계세요? 성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듣고 있어. 황명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유나도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대요. 황명수는 황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지금은 안 돼. 황명수가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았어. 시간이 좀 필요해. 아버지. 성민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혹시 변호사 만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황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알려준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김 변호사님 아들이 제 친구라서요. 혹시 유언장 바꾸신 거예요? 황명수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찾아뵙고 얘기 좀 해요. 지금은 아니라고 했잖아. 황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황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었지? 이 낡은 아파트 하나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황혜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황혜진이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성민과 유나 그리고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성민이네 가족이에요. 황혜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황명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왔네. 어떡할까요? 황혜진이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민아, 지금은 만날 수 없어. 먼저 연락하고 오지 그랬니?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대화만이라도. 성민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연락할게. 황명수는 단호하게 말하고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황혜진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성민과 유나 그리고 준우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뭔가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선물인 듯 했습니다. 여보, 준우도 왔어요. 황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인데. 황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그 아이까지 이용하는 거야. 그날 밤 황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우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은 손에 선물을 들고 서 있던 손자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옆에서 황명수가 몸을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황혜진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황명수는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준우 생각하는 거죠? 황혜진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파요. 황명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먼저 우리를 모욕했고 아들은 부모보다 아내 편만 들었어요. 그건 알지만. 황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명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렇게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황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가슴 아파도 그들이 한 행동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황혜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식탁에 앉은 황명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 갈까 해요. 황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복지관이요? 네,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이요. 거기서 봉사활동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황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근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복지관 직원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요. 황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식당 봉사자가 부족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황명수와 황혜진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일을 도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봉사자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황혜진이 잠시 휴식 시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황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는 것 같네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 가족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온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황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김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황명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수 씨,
성민 씨가 오늘 저를 찾아왔었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명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유 원장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죠. 물론 저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요? 꽤 화가 난 모양이더군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황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은 황명수는 황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황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재산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황명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에요. 황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 유 원장 내용을 알아보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제는 깊은 실망감도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요? 황혜진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황명수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밖에는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성민이에요. 황명수가 황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황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니까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분명 재산 때문에 온 거예요. 황명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민아,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아버지, 제발이요. 잠깐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내가 변호사한테 찾아갔다는 말 들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면 우리도 할 말 없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황명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황명수는 결국 전화기를 들어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좀 말려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황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경비원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황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황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 마음 약해지면 또 상처받을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잠시 후 아파트 밖에서 성민과 경비원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황혜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성민이 부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일단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황혜진은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주무세요? 황명수가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황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황명수는 아내의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래요. 황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명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다가는 또 상처받을 거예요. 황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황명수와 황혜진은 매일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를 잊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그 활동 자체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죠. 특히 황혜진은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황명수는 서예 교실에서 보조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요리 수업에 15명이나 왔어요. 황혜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황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당신 요리 솜씨가 소문났나 보죠?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죠. 내일은 복지관 나들이가 있대요. 인근 산책로로 소풍 가는 거래요. 황혜진이 말했습니다. 좋네요. 날씨도 좋다고 하니 잘 됐어요. 그때 황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황명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황명수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황혜진도 남편의 표정 변화를 보고 누구인지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지? 황명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황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그날 너무 예민해 있었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정말 죄송합니다. 황명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혀졌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안 돼. 황명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아버님, 유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준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많이 울어요. 제발. 그 말에 황명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자 생각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자까지 이용하지 마. 황명수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황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였어요. 들었어요. 황혜진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황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요. 아들은 우리보다 아내 편만 들었고 며느리는 우리를 모욕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황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 준우가 보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마음 약해지면 또 상처받을 거예요. 다음 날 복지관 나들이는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노인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황혜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여기 좋네요. 황명수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공기도 맑고. 황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복지관의 김 과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해요. 요즘 복지관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황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복지관 행사가 있는데
혹시 손자분도 데려오시면 어떨까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말에 황혜진과 황명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과장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불편한 말씀을 드렸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황명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손자와 지금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들이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황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준우 생각이 나네요. 황명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너무 단호한 게 아닐까요? 황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그날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기억하잖아요. 당장 꺼져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상처 입혔는지. 그리고 성민이가 우리보다 유나 편만 들었잖아요.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유언장을 알아보려 했고요. 황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황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황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컸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단단히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황명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평소에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할 때면 가끔 피우곤 했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우가 보고 싶다고 울었다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저 우리를 조종하려는 수작일까? 의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지금 그들의 어떤 말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담배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온 황명수는 이미 잠든 황혜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황명수는 부드럽게 아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명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황혜진이 부엌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황명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했어요. 우리끼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황혜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황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어디 멀리 떠나보는 거예요. 황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행이요? 네,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곳으로요. 마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복지관과 집만 오가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황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황명수는 기쁜 표정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복지관에 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황명수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밖에는 아들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에요. 황명수가 황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황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네요. 무시해요. 문 열어주지 말고. 황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준비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방문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황명수와 황혜진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대요. 황혜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황명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노래 교실이요. 저한테 합창단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시던데요. 황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좋으니까 잘할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복지관 활동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황혜진은 요리 수업과 합창단에, 황명수는 서예 교실과 체조 교실에 참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 가족에 대한 생각을 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돌아오던 두 사람은 집 앞에서 낯선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 차는 누구 차죠? 황혜진이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황명수와 황혜진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 가까이 다가오자 황명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잖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말씀 들어주세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 말 없다. 황명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라. 어머니. 성민이 이번에는 황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이요. 황혜진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민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는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황명수가 성민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부모를 대하지 않았겠지. 이제가 더 이상 볼 일 없어.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법적으로라도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황명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해봐. 법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우리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야. 황혜진은 말없이 남편의 팔을 잡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성민은 뒤에서 계속 무언가를 외쳤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 황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황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황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쉽지 않네요. 황명수는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황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방금 성민이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단호하게 거절한 건 아닐까요? 듣지 않아도 뻔해요. 재산 때문에 왔을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이겠죠. 황명수의 목소리에는 쓴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황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김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황명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수 씨, 성민 씨가 정식으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가 법정까지 가는 건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황명수는 황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혜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재산 때문이었군요. 황혜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합창단 연습이 끝난 후 황혜진은 다른 회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황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한 회원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노래를 좀 했거든요. 황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 손녀는 몇 명이세요? 다른 회원이 물었습니다. 황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자가 한 명 있어요. 아이고, 저는 손주가 5이나 되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그 회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손자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준우가 문득 그리워졌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돌아온 후 황혜진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뭐 하세요? 황명수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황혜진은 황급히 상자를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명수는 상자 안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준우 사진이에요? 황명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황혜진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다들 손자 이야기를 하길래 황명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들을 보니 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보고 싶죠? 황명수가 물었습니다. 황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준우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성민이와 유나한테 화가 난 거죠. 황명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준우도 만날 수 없게 됐네요. 황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명수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황명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황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지난날의 추억들은 그곳에 넣어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관 활동을 더 확대하고 다음 달에는 강원도로 또 다른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황혜진이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황명수와 황혜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황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복지관 후에 잠시 공원에 들러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를 하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때로는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가 채워졌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불화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김 과장님이 특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던데요. 황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떤 행사요? 노인의 날 기념 잔치라고 하던데요. 우리 합창단이 공연도 한다네요. 황명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저도 가서 응원할게요.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황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황명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민 씨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황명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왜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황명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황명수는 황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혜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걸까요? 황혜진이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복지관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황혜진은 합창단 연습을, 황명수는 서예 교실 보조를 맡았죠. 오전 활동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복지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연습 어땠어요? 황명수가 물었습니다. 잘 됐어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황혜진의 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당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황명수가 돌아보니 거기에는 김태우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황명수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김 변호사는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세 사람은 복지관 옆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성민 씨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황명수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민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기 췌장암이라고 하더군요. 황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의사 말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민 씨가 어제 저에게 와서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재산 문제로 부모님과 다투고 싶지 않다고, 남은 시간 동안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황명수와 황혜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해도 이런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언제?
언제 알게 된 거죠? 황명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마지막으로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황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전박대를 했어요.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는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황명수와 황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 미움, 그리고 이제는 깊은 슬픔과 후회까지. 가봐야 할까요? 황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들은 단호하게 아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가봐야겠어요. 황명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그는 우리 아들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 성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황명수와 황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보. 황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황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병실 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유나와 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의 모습은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몸은 훨씬 마르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민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누워 있어. 황명수가 서둘러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우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황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준우, 많이 컸구나. 유나는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황명수와 황혜진은 아들의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걱정과 슬픔이 더 컸습니다. 김 변호사님한테 들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황명수가 물었습니다. 성민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부모님께 얼굴을 들 수도 없었고. 황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단호했던 것 같아. 황명수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린 상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서는 오랜만에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병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명수와 황혜진은 병실을 나오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보. 황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요.
황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남은 시간, 우리 함께 보내야겠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단풍잎들은 여전히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의 연결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황혜진이 물었습니다. 황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성민이와 함께 하는 거죠. 황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제 결단과 수용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는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